보일러 휴지를 다른 말로 보일러 보존 그렇게 말합니다.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단기 보존이 있고 장기 보존이 있어요. 단기 보존은 3주에서 보통 1개월 이렇게 이내 또는 2주 보름 정도 그래서 1개월 이내 뭐 2주 이내 같으면은 별다른 조치를 잘 취하지 않고 번거롭게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냥 물 채워놓은 채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보일러 휴지 보존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특별히 부식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부식이 안 일어나도록.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있으면은 부식이 유독 빨리 진행이 돼요. 희한하게.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계 종류도 사용을 장시간 동안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녹이 녹슬어요. 빨리 녹슬어. 윤활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순환이 잘 안 되고요. 훨씬 녹이 빨리 슬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가동을 않고 그냥 보존할 때는 초점이 어디가 있냐 부식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버너를 안 붙이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압력 초과가 일어난다거나 바열이 일어난다거나 미연소 가스가 폭발하는 3대 사고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 보일러 이제 나머지 부분이 뭐냐 부식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부식만 방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존은 2, 3개월 이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 장기 보존 이렇게 간주를 하고 서로 보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장기 보존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일러를 아예 물을 빼고 보존하는 건조 보존법이 있어요. 건조 보존법은 물 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본체 내에 물을 다 제거하고 빼고 이렇게 보존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물을 빼지 않고 그대로 물을 채워놓고 하는 보존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물을 채워놓으면 부식이 잘 일어날 거 아니냐? 그렇죠?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잘 일어나지 않도록 만수 보존법은 보일러 물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요. 약알칼리성. 약알칼리성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알칼리 약품을 물에다 푸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알칼리 성질 뭐예요? 가정소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소다 종류를 넣으면은 물이 알칼리성으로 돼요. 소다 종류를 넣어서 물에 적정한 부식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그런 pH 값으로 맞춰서 보존하는 거예요. 약알칼리성으로 할 때 약품을 뭘 쓴다고요? 소다라는 약품을 쓴다. 가정소다, 탄산소다 이런 걸 쓰는데요. 그것을 소다 보존법이에요. 소다 만수 보존법. 그러니까 소다를 넣어서 물을 채워놓은 채로 그대로 공기를 들어가지 않도록 물을 완전히 온수 보일러처럼 만땅으로 채워서 공기를 배제한 후에 완전히 다 닫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약품을 푸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약품을 푸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pH를 12.0으로 맞춘다. 근데 처음 나온 용어죠. 지금 그동안에 일반화학에서도 pH 이렇게 잠깐 언급했지만 pH라는 건 처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건조 보존법이 있어요. 건조 보존법은 물을 완전히 다 빼는 거고요. 첫째로는 건조제 또는 습기 방지하는 흡습제를 넣는 거예요. 알겠죠? 흡수제, 다른 말로는 건조제를 속에다가 삽입을 해놔요. 속에다 삽입을 해. 그래서 흡수제 건조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김 먹을 때 이거 먹지 마시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먹었을 때는 의사에게 가시오. 이렇게 써진 거 있죠? 뭐예요? 실리카 겔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실리카 겔 이런 거 대표적이죠. 이런 게 대표적인데 흡수제나 건조제를
보일러 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속에다 본체 안에 넣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물을 다 빼. 그럼 보일러 안에가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요. 사이에 촉촉하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조치하냐면은 밸브나 매너 뚜껑을 열어요. 열고 나서 불을 가장 약한 단계로 떼요. 그러면 싹 구멍 열린 대로 떼요. 물기가 싹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불을 꺼요. 식혀요. 알았죠? 식혀서 그걸 다 닫아. 그래서 그때 속에다 뭘 넣느냐? 이걸 넣는 거예요. 물 먹는 하마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속 안에가 이제 뭐 그라인더 물기를 다 바짝 말렸는데 다시 물 먹는 하마까지 넣으니까 완전히 습기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장시간 동안 놔둬도 뭐가 안 돼? 부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냐면은 이제 석회 밀폐 보존법 이렇게 말하는데요. 석회 밀폐 보존법 이제 소석회 같은 것이 이렇게 습기를 또 빨아들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아들이는 성질이 이제 소석회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흡수제 건조제로 사용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종류가 황실 생활 오염 이렇게 외워요. 황실 생활 오염 뭐냐면 황산 흡수제 섬기는 거, 황산. 이건 좀 위험하죠. 황산. 속에서 보존 잘못하면 엎질러지면 다 녹아버리니까. 실리카겔. 근데 이것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비싸죠. 이렇게 대량으로 보일러 안에다 집어넣기는 이 김을 한 1000봉 사가지고 그 속에 실리카겔을 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실리카겔 가지고 합니다. 실리카겔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양으로 하면은 이제 비싸죠. 물고기 파는 수족관 같은 데 하면 실리카겔을 팝니다. 물속에 넣으면은 산소방울을 오랫동안 방출된다고 그래서 이게 파이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생석회. 네? 생석회. 그러니까 석회를 넣는다는 거죠. 네, 싹회. 활성 알루미늄. 화학적으로 활성 알루미늄은 뭐냐면요. 네, 에너지 관련이나 뭐 가스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알루미늄이 산화된 거예요. 산화 알루미늄인데 희한한 게 산화 알루미늄은 꼭 그 물기를 머금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수화물 형태, 물과 화합되어 있는 형태 그렇게 말하는데 산화 알루미늄은 물을 빨아들여서 자기 옆에다가 딱딱딱 물을 붙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수화물 형태로 존재하기가 쉬워요. 산화 알루미늄 분자 하나당 물 분자 12개를 붙이려고 합니다. 12H2O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오산화염. 염화칼슘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이렇게 값싸게 비교적 안전하고 어찌라도 괜찮은 거 생석회 이렇게 속에다 넣으면은 습기가 쭉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석회를 넣어서 완전히 밀폐시켜서 습기를 완전 빨아들이는 석회 밀폐 보존법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산화 방지하는 가스를 넣는 거예요. 알겠죠? 예, 부식 자체가 뭐냐면 부식 자체가 산화거든요. 금속이 부식된다. 그러면은 전자를 어쩐다? 뺏기는 거예요. 전자를 뺏기는 거예요. 전자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전자를 뺏기지 않도록 그러한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자 뺏기는 게 산화라고 그랬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를 시켜주는 가스를 넣는 거예요. 산화방지 가스죠. 왜냐면 이것이 질소, 가스 집어넣어요. 가자봉지에 넣는 것처럼. 알겠죠? 질소 가스를 넣어서 공립, 딱 밀폐를 시켜요. 질소가스 공립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기 보존법에 속하고요. 장기 보존법 중에서 비교적 경제적이면서 장기간 이렇게 보관하기가 좋은 거 그게 뭐냐면 석회
밀폐 보존법이 장기간 보관하기가 좋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습기가 있는 데로 다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보존법. 어, 1개월 이내의 단기 보존법은 이것도 건조 보존이 있고, 그 다음에 만수, 물 채워놓고 그냥 보존하는 게 있어요. 건조 보존법은 뭐냐면 가열 건조법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이거 설명할 때 석회 밀폐 보존법 할 때 어땠어요? 물 다 뺀 다음에 맨홀이나 이런 데를 열고 가장 약한 불로 떼서 물기를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식혀서 다시 뭐예요? 석회 같은 거를 속에다 넣어서 마저 남아있는 습기 같은 것도 싹 빨아들인다 이랬죠? 예. 근데 이제 이거 석회 안 넣고 그냥 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열 건조법이라고 하고요. 그나마 이렇게 하면은 습기가 좀 접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귀찮아. 이거 자체도 귀찮아. 그럼 뭐 하냐면은 만수 그냥 물 채워놓고 하는데 그냥 물만 채워놓고 끝나. 그래서 그걸 보고 뭐 하냐? 보통 만수법 그렇게 말하는데요. 보통 만수법이 가장 보관하는 이 정도가 가장 안 좋아요. 붓이 가장 잘 일어나.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기간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물 채워놓고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스톱하는 거예요. 뭐 2주 되도록이면 이걸 하면은 안 되죠. 2주 이내에 아주 짧은 기간일 때는 모르지만 귀찮으니까 언제 약품으로 다 맞춰서 이렇게 하느냐. 이게 귀찮으라고 이렇게 안 할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여기 pH 이렇게 나오는데요. pH 뭐냐?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데 수소, 이온, 농도.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화학적인 용어고 어렵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산성, 중성, 알칼리성을 구분하는 지수예요. 영어로 그냥 pH 읽어도 되고요. pH 이렇게 읽어줍니다. 화학을 배우셨던 분은 자세히 배우셨을 텐데 안 배우신 분은 그냥 pH를 산성중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기 방법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숫자는 0부터 pH가 0부터 7, 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이 중성이에요. 14쪽으로 가면은 알칼리성이고요. 14로 가면 갈수록 7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점 강한 알칼리가 돼요. 그 다음에 0쪽으로 갈수록 산성이 강해져요. 산성이 강해집니다. 만약 6이다. 산성이에요. pH가 6이다. 그러면 산성입니다. 중성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증류수예요. 증류수고요. 증류수는 순수한 물을 증발시켜서 분출시켜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7 이하, 0부터 7 이하는 여기 산성이죠. 이 산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일러의 본체가 녹아요. 왜? 모든 금속은 산에 반응을 해서 녹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산성이라는 말은 산이에요, 산. 여기가 알칼리라는 말은 양제물이에요. 산하고 양제물은 반대입니다. 염산 한 칸 먹으면 한 대접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지저분하게, 너덜너덜하게. 그러니까 어때요? 두 번 죽으려고 그냥 맞아 죽으려고 너덜너덜 안 하려고 양제물을 또 한 대접 먹었어. 그럼 두 번 확인사살이라고 했죠? 근데 성기를 급한 사람이 두 그릇을 한꺼번에 섞어서 두 그릇을 한꺼번에 먹었어. 그럼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소금물이 돼버려요. 중성이 돼버려요. 산하고 알칼리는 반대되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섞으면 뭐가 된다? 맹물이 돼요. 그리고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 중화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일러에 물이 산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본체가 다 금속이 녹아요. 그런 부식을 뭐라고 하냐? 전면 부식이라고 해요. 보일러 전체가 녹아버려요. 물에 접촉하고 있는 쪽이 다 어때요? 녹아버리는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걸 전면 부식이라고요. 부식의 종류죠. 이게 이제 가스 기능사 같은 경우는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산성. 물에 녹는데 잘 녹는데 산성이 되는 가스들이 있죠. 염소 같은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어때요? 습기하고 접촉하면은 염산이 되어서 용기 자체를 부식을 시키죠. 그러니까 아예 용기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두껍게 만들죠. 두껍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알칼리성인데요. 희한하게 pH가 12.0일 때, 보일러 수가 25도를 기준으로 할 때, pH가 12.0일 때 부식이 가장 적어요. 부식이 가장 적게 일어나요. 그러면 12가 넘어가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강해지는 거 엄청 강한 거네요. 오히려 너무나 강한 알칼리에서 강알칼리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요. 너무나 알칼리가 강해서 알칼리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는데 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식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다. 알칼리라는 부식은 뭐냐? 녹는 게 아니에요. 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 똑같은데 사이사이가 입자 사이사이가 균열이 가요. 무엇에 가깝다고? 부식이? 입계 부식이라 해서 균열이 가. 뭐 말인지 알겠죠? 이것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속이 균열이 간다. 입계 부식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보고 무슨 부식이라고 하냐? 강알칼리아 부식을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물은 증류수는 그냥 중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은 뭐예요? 중성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알칼리 약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알칼리성 물이 된 거예요. 왜 알칼리 약품을 풀었냐? 그나마 어떻게 부식이 적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pH 12를 맞춰주기 위해서. 원래는 맹물은 7이잖아요. 그러니까 12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12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 상태의 물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알칼리 약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뭘 사용한다고? 알칼리 약품. 이게 급수처리에서도 나와요. 첨가제 종류 중에 보일러 부식을 막기 위해서 pH를 12.0 알칼리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칼리 약품을 푸는데 그것을 pH 조정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pH 조정제. 대표적인 알칼리 약품 뭐예요? 가성소다 배웠죠? 가성소다. 그래서 가성소다를 너무나 많이 타면 알맞게 타야 되는데 가성소다를 너무나 많이 탔을 때 가성소다 때문에 보일러 본체 철판이 약해져 오히려. 그래서 취약해지는 성질. 어떤 금속판이 취약해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취성 그렇게 말했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학생에서 배웠죠? 취약해지는 성질 또는 취화 그렇게 말해요. 취약해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성소다 약품 때문에 취약해졌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가성 취화라고 한다. 가성 취하는 가성소다 약품을 너무나 많이 풀었을 때 그러면은 누가 이걸 일부러 부식을 시키려고 많이 풀었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아니고 보일러 본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 본체를 생각하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있어요. 이게 보일러 수죠. 보일러 수가 pH가 12.0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맹물은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물을 갖다 급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급수를 할 때 급수는 이제 진짜 맹물이니까 플러스 무엇을 쓸까요? 알칼리 약품을 풀어요. 알칼리 약품을 풀어서 여기 본체에다가 넣으면은 불을 계속 깨면은 어떻게 되냐? 증기만 나가죠. 네. 그러면은 이 보일러수가 점점 어떻게 되냐? 농축이 돼요. 농축. 그러니까 알칼리 약품을 풀어서 넣을 때 급수를 넣을 때 처음부터 12.0으로 맞춰서 넣으면은 어때요? 계속 진해져 버려요. 더 약이 어때요? 더 진해지는 거예요. 한약 따지듯이. 그러니까 10.0으로 맞춰서 넣는 게 아니에요.
보일러 가동 중에도 (12가) 오버가 되지 않도록 12가 넘어가지 않도록 왜? 가동하는데 12가 됐다 그러면 불을 더 떼면은 농축이 더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12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 상한선을 잡고 11.0이나 11.8 정도 사이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급수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보다 약품을 더 약하게 풀어요. 알겠죠? pH를 8, 9 정도로 맞춰서 급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보일러 본체에 들어가서 계속 끓고 있으면 이 정도 유지가 된다. 근데 이제 계속 물이 끓어가지고 활발하게 끓어서 물이 점점 농축이 되면은 이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넘어가면 이제 어떤 가성 치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노선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데 불을 안 떼면은 물이 점점 갈아질 염려가 없죠. 그런 경우가 뭐죠? 이거죠. 불을 안 떼잖아요. 물만 채워놓고 끝났잖아요. 보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약품을 12.0으로 맞춰서 보존한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가장 이상적인 물은 사실 이상적인 물은 보일러 급수를 집어넣을 때 pH가 8 내지 9가 되면 좋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이런 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람이 먹으면 계속 양념을 사고 먹는 것인데 이런 물이 없어요. 이거 무슨 뭐 어디 생물 안반수를 팠더니 뭐 이런 물이 나왔다. 건강에 좋다. 몸 안에 부식을 방지한다. 이거 팔면은 식품위생부 위반으로 잡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양념을 산 물을 갖다가 어디 샘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증류수가 가장 이상적인 이유는 pH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약품을 풀면 되니까 증류수를 급수 중에 가장 이상적인 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유는 뭐냐?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증류수는 그냥 말 그대로 H2O 그것이거든요. 그 속에가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중에는요, 그냥 맹물이 아니에요. 물 속에 여러 가지가 녹아 있어요. 뭐 시내가에 흐르는 물만 해도 그래요. 물 속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렇죠? 일단 대표적으로 산소 녹아 있죠. 산소가 안 녹아 있으면 물고기가 살아야 못 살아요. 물 속에도 생물이 전혀 못 살죠. 물 속에 산소가 녹아 있다는 거죠. 근데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은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는 물이면 보일러가 숨쉬기 좋아요? 아니, 무슨 보일러가 물고기인가요? 어항 속에 급부모예요? 아니죠. 보일러 급수 중에 산소가 녹아 있는 물이 이 보일러 본체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산소가 물을 산성으로 만들었다. 깨알같이 점점 부식이 일어나. 점식을 이렇게 그런 거 보고 점식이라고 그러는데, 예? 또 뭐 염류가 섞여 있어요. 염류. 아, 물맛이 간간하네. 약수물처럼. 그 염류가 있다, 간간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소금기만을 뜻한 게 아니에요. 무기물질이 많이 녹아 있다는 소리인데 칼슘이랑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게 보일러 본체 안으로 들어가면은 철판 안으로 눌러붙어서 물때가 돼요. 스케일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스케일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그러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걸러서 증류수에 가깝게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딱 깨끗하게 뭐예요? 알칼리 약품만 딱 풀어서 넣는 거죠. 만약 그게 완벽하게 안 걸러지면 보일러 본체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급수 처리 편에서 자세히 배워야 돼요. 물에 관련된 문제는 보통 60문제 중에 3문제 정도가 꼭 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도 사실 급수 처리는 엄청 중요한데 대부분 신경을 안 써요. 대부분 신경을 안 써. 소금 집어넣고 막 난리가 아닌데 소금 집어넣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급수 처리 장치 중에서 이온 교환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온 교환 장치. 물속에 있는 무기물 칼슘, 마그네슘 이온을 어때요? 흡착을 해서 제거를 해주는 장치인데 그 흡착한 이온 필터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은 더 이상 흡착이 안 돼요. 필터 기능이 어때요? 상실하는 거죠. 그럼 그 필터를 재생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
그래서 따로 재생 용기 내에 넣고 필터 넣고 소금을 넣어서 어때요? 장시간 동안 두어서 깨끗하게 그 이온들이 흡착됐던 걸 있을 때가 어때요? 벗어지게 한 다음에 다시 맹물을 씻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온 교환 그 장치에다가 막 소금을 막 들이부숴. 그럼 그 소금이 어디로 들어가냐? 그대로 보일러 본체로 들어가. 본체에다 소금을 넣고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어쩌면은 무시간 관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리법이 아니죠. 그렇게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보일러 수명을 어떻게든 단축을 시키면 보일러 회사가 좀 돈을 벌지 않나. 저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가정용 보일러처럼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수천만 원씩 하는 건데 빨리 망가지면 돈 벌겠죠. 그래서 올바른 관리 방법이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존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pH가 속에 물이 pH가 맞지 않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